유튜브 채팅창에 내일장이 재밌겠구만 뭐 이런 글도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분이 또 전망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시잖아요. 내일도 필시 김도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시기 김도현입니다. 내일 시장 이야기 듣기 앞서 종목 고르시는 기준이 뭡니까? 시장의 수급 자체가 먼저 강하게 들어오는 쪽, 쏠림 쪽에 먼저 집중을 좀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종목이요. 딱딱 들어맞아가지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수익을 냈습니다. 7.61%. 그다음에 카카오도 21.09%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 중이거든요. AS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었던 소부장이라는 단어 부분을 한 번 더 핵심적으로 좀 보자라는 표현 속에서 SK 머티리얼즈, 설그레인 같은 경우의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요하게 이제 시장 자체는 오늘 사실 우리나라 장을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내일장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밌는 장이 되겠다라는 표현처럼 연속성보다는 순간적인 독해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윗꼬리 부분에서 위치를 하나를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놓고 본다라면 시장 자체적으로 앞에서도 뭐 5G에 대한 언급들을 좀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살짝 하나가 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실제 날짜성으로 한번 놓고 판단을 해보면 2월 20일점 기준과 21일점 기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꽉 찼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이 부분의 상승세 부분의 소부장과 관련돼서 연결고리 쪽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실제 눌림목 부분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의 기준으로 15만 원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8천 원을 핵심적으로 좀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14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들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나 네이버를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같이 손을 잡고 이것을 극복해서 계좌의 수익 부분에 핫핑크를 만들어내자, 불기둥을 만들자라고 빨간 맛을 만들자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세상이 바뀌는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동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주도 섹터 부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역시 부분에서 앞에서 숨어있는 갭 부분 하나를 메꿨다라는 부분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두 번째 갭자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 하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목표 타겟을 17만 원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눌림목 부분에서 이제는 익절 포인트를 하나를 잡게 된다면 16만 1,500원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삭제를 하고 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사실 시장을 좀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개파락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나라가 하루를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해외 쪽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락의 비율을 좀 잡아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놓고 판단을 해보면 선물 시장 쪽으로 놓고 보죠. 미래 가격이니까요. 지금 부분에서 개파락 부분들이 발생이 살짝은 되었지만 제한적인 부분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 앞에서는 진폭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공포적인 측면의 첫 번째 반등. 그런데 이 녹색 박스 부분에서 만들 때 조정을 만들어내가고 있을 때 하락 부분을 만들 때 이 표현을 드렸죠. 위에 하나를 열어두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겨우 하나를 만들어내고 나서 추가적으로 시층 부분을 좀 만들어 가는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내일 매우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수급적인 특징에서도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선물지수 기준에서 255를 맥스 타겟으로 놓고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울트라급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일 기준점에서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밤 미국에서 다시 한번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발 GDP 발표가 될 건데요. 그 부분에서 위쪽을 빨리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다시 한번 확대될 구간이다라고 보겠고요. 오늘 장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고점 대롱대롱에서 방향성을 잃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추세가 변경이 된 겁니다. 어떤 추세의 변경이냐면 하락 부분의 급락 이후에
되돌림 상승 부분을 왔지만 상승 부분의 추세를 횡보로 시간 조정을 벌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쉬어가는 템포가 지속되고 있겠고요. 이 부분이 내일자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오전 11시에 GDP 발표와 함께 이 눈치 보는 가들 박스 고점과 저점을 딱 꽉 막아두어 있는 이 박스가 내일 위아래를 확대로 열어버리는 하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향성에 대해서 가두리권 눈치 장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가두리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세 장의 사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세 장에 갇혀있을 때 답답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셨는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 더 들어보죠. 네, 실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하나를 잡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가 노란톡에서도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노란톡에서 어떤 표현을 드렸냐면 최근에 지금 필시계 코너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선물시장 쪽의 매수세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서 산선물의 베이시스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좀 그냥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저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론상으로는 체크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에 실제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릴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보셨을 때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매도 부분들을 축소했을 때 흔적일 때 동반적으로 더 강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위클리 옵션 부분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판단해서 오버랩이 하나가 조금 막판부에 좀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부분에 수급의 변화가 좀 큰 특징 쪽으로 좀 잡혀 있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실제 내일 이 중국발 GDP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눈치를 좀 보면서 진행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하지만 내일 기준에서 현물 쪽은 지금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계속 표현을 드리고 있죠. 특히 외국인 같은 건 진정될 것 같았지만 오늘 차익 비차익 쪽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으로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내일장 선물시장 쪽 기준으로 전체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계,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계 쪽이 매도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아침에 눈치 보면서 가두리에서 살짝 위아래만 흔들고 있는데 제가 돌파를 나가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요. 위아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50포인트에 대한 상승과 50포인트 하락을 일단 진짜 맥스적인 부분은 아니고 속임수로 하나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뚫려 나가야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지거든요. 종목군들을 보면 분명히 지금 추격 매수를 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중간점에서 오후장에서 그걸 확인하고 추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왜 오후장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물렸을 때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오후장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아침 초반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명한 투자자 입장이라면 내일도 필시계 코너 애청자분들 입장이라면 원달러 환율 추이 자체가 아침보다는 오후에 막히는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1230원을 기점으로 좀 꽉 막았었는데요. 막힌 것까지는 좋았었지만 실제적으로 내일 이 부분이 선물 매도와 함께 만약 1230원을 다시 뚫어주고 올라가 버린다면 내일 하락폭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 강탈 짧게 말씀 좀 드리면 1210원 부분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반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환율원이 달러원 자체가 1210원을 이탈해서 하락적 추세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버리게 되면 시장은 반대로 올라간다. 위쪽 고점이 뚫린다라는 관점. 그러면 내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기적인 매매자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뚫어가는 방향 쪽으로 따라가셔서 시세 추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돌파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7% 수익 낸 SK 머티리얼즈 대비 이 삼성 SGS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전략 종목으로 근데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 부분의 표현을 주면서 네트워킹 시스템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MS, 즉 시장의 마켓쉐어 쪽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쪽 관련돼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하드웨어 쪽과 관련된 쪽으로 집중해서 보자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쉬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드를 박스에서 갭자리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룹사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 부분이겠고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16만 1,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나가야지만 좀 더 가지고 올라가서 16만 5천원대까지 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도 좀 빠르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와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쪽으로 관련돼서 우리가 친환경 쪽 관련된 부분의 트레이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원익 IPS를 가지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이 좀 크죠. 자, 반도체 영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고 26,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2단 하단부에서 매수 트레이닝을 잡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추격해도 위에가 빨리 막혔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이 부분보다는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한 더 집중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건 카카오톡에서 또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MTNW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가 빨간 맛 보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빨간 맛 시청해 주시고요. 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